어찌됐건 주변 여건상 지금 건축비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2년 뒤부터는 신축 아파트가 매우 줄어든다. 그럼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아주 많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기회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파트를 사셔야 되냐? 신축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가능한. 지금 이제 또 전세 시장 얘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 네. 뭐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이제 전세는 이제 바닥이 됐다 네.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네. 실제로 그 이후에 좀 상승을 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지금 전세 시장 상황이 좀 어떤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전세 시장은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시장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려면 이 매매 수급 데이터 중에서 전세 수급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전세 수급 데이터가 이제 위에 있고 100 한 4, 50 이상이 되면은 그 지역은 전세 시장이 굉장히 강세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전남, 전북, 강원, 대전, 충북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지금 전국에서 전세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입주 물량까지 없으면 전세는 아주 좋아질 수 있다. 자, 그런데 내 지역의 이 전세 상황을 좀 알고 싶으시면 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좋은 건 모든 지역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보시면 딱 두 가지 데이터만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이 전세 매물이에요. 보라색은 전세 거래량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서초구의 전세 거래량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두 달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줄어 보이지만 그 전 거를 보면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자, 근데 전세 매물은 어때요? 파란색 전세 매물인데 매물이 줄어들고 있죠. 네. 자, 매물은 줄어들고 거래량은 많아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최소한 떨어지진 네. 않겠죠. 네. 근데 여기에 공급이 만약에 많으면 떨어질 수 있는데 공급을 보겠습니다. 공급 24, 25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향후 신규 아파트 공급도 없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은 많아요. 당연히 전세는 안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다만 유의하실 부분은 뭐냐? 이 공급 물량은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서초구에는 입주 물량이 많은데 강남구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서초와 강남은 같이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에 전체를 다 보세요. 서울이면 서울 이걸 다 보고 그래서 서울을 한번 볼게요. 네. 서울의 거래를 보니까 전세가 어때요? 전세 매물이 어때요? 서울 전체적으로 매물이 줄고 있고. 굉장히 네. 많이 줄었죠. 근데 거래량은 많죠. 음,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 뭐 최소한 떨어지진 그렇죠. 않겠죠. 네. 자, 그리고 공급을 보니까 서울에 내년에 굉장히 공급이 작죠. 네, 그러면 서울의 전세 시장은 강세를 좀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역전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역전세가 하반기에 크게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고 네. 최근에는 좀 해소가 됐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전세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역전세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역전세는 여전히 진행형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고 하고 있는 이 반포 쪽도 지금 경매가 어때요? 상당히 많네요. 굉장히 네. 많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사람들은 역전세 때는 뭔가 난리가 나서 이게 막 무슨 막 신문에서 막 엄청나게 나오고 이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줄 아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역전세 별 문제 없네 하지만 실제 집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전세로 지금 강남에서도 4억, 5억씩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경매 물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역전세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느냐? 네네네. 데이터로 봤을 때 내년 말 정도 돼야 됩니다. 내년 가을 연말 정도는 돼야 역전세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유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향후 이제 입주 물량만 별로 없다라면은 앞으로 전세가는 완만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네. 지금 2024년에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또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네. 한국도 환율이나 외환보유고나 이런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뭔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근데 혹시라도 금융위기나 IMF 같은 경기
침체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전세가도 순식간에 다시 또 급락할 수 있어요. 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전세가는 우상향을 완만하게 할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네. 분양시장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양극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어떤가요? 분양시장은. 네. 분양은 잘만 받으면 저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저는 개인적인 투자성이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데요 얘기하는 게 별로 없는데 자, 분양은 일단은 주변 시세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싸다라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양이 좋은 거는 가격이 어찌됐건 주변 시세보다는 좀 싸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공급 측면에 보면은 당장은 아닌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아파트가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건축비가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원래 평당 2020년 정도만 하더라도 평당 4,5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당 평균 700이 넘어요. 예, 800까지도 가고 막. 맞아요. 예. 뭐 비싼 데는 뭐 1,000만 이상도 가고 건축비만. 자,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좀 더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를 수요자들이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호주머니 돈이 없고 이미 살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샀거든요. 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가격을 받아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건설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는 데만 할 거야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기사 나왔는데 뭐 상계도인가 어딘가 재건축 하려고 보니까 부담금이 아파트 값이 5억인데 분담금이 5억이 필요하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은 상승장에 막바지나 이게 크게 오르는 거지 하락장이 오면은 재건축 재개발은 싹 죽어요. 예. 왜? 일단은 건축비가 많이 오르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네. 금리가 높아요. 그럼 뭐예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 않고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26년부터는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뭐가 있냐? 지금 정부에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3기 신도시 이게 좀 어떻게 되느냐에 조금 수도권 같은 경우 좀 방이 달라지긴 할 텐데 어찌됐건 주변 여건상 지금 건축비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2년 뒤부터는 신축 아파트가 매우 줄어든다. 그럼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아주 많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기회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파트를 사셔야 되냐? 신축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가능한 신축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분양이 괜찮아요. 신축 아파트니까 또. 예. 그리고 누님 말씀드리지만 주변 시세보다 한 15에서 20%싼 이런 분양은 괜찮다. 지금도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분양가 보니까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싸면 당연히 더 몰리겠지만 그렇죠. 분양가가 좀 과거처럼 그렇게 시세보다 좀 많이 낮게 아니면 좀 적게 나오는 쉽지 않아요. 경우가 좀 적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공급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좀 너무 건축비가 비싸졌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근데 또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미분양 있죠? 지금 미분양이 또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부 지역들을 보면 이제 한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는 또 할인 분양을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매수 기회가 이제 내년부터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지역부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까 네. 이런 부분 한번 네. 뭐 서울 수도권도 있고 지방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시면 정말 할 것 해주기 같아요. 싫은 얘기입니다. 이거. 네, 나만 알고 이거는 싶은 진짜 이야기. 나만 알고 싶은 이야기인데. 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은 전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 매매 시장이 좋아집니다. 자, 일단은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한 최소한 3시간은 강의를 해요. 그쵸. 네, 보통. 최소한 제가 3시간은 강의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이제 뭐 맥락만 말씀드리면 일단 전세주기 좋은 전남, 전북, 강원도, 충북, 대전 요 정도 지역들 중에서 앞으로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 곳들이 있어요. 자, 이런 곳들은 내년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좀 지금은 안 좋지만 네. 자, 우리가 투자의 기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지금 안 좋은데. 왜? 앞으로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데는 이미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내가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안 좋은 데 가야 내가 먹을 게 있습니다. 지금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자, 보시면 대구, 대구. 그렇죠? 네. 부산, 인천, 음. 뭐 이런 데, 충남, 울산, 이런 데. 이 지역들 중에서 올해나 내년에 입주 물량이 피크를 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이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졌고 지금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쵸, 근데 네. 이미 가격은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 지역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설 수 있겠죠. 올라갈 일이 남아. 네, 그래서 뭐 수도권에서는 저는 인천이나 대구도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인천 대구가 한창 이제 힘들었는데 네. 이제 좀 그런 힘을 받을 시기가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저는 내년 어느 즈음 늦어도 25년은 올 거다. 네, 그리고 이게 부동산은 좋은 게 뭐냐면은 결정적인 투자 기회가 3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조급하게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 큰 대세만 잘 데이터로 짚어서 그냥 무릎 밑에서 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일부 지방들 좀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뭐 좀 서울 수도권을 네. 좀 생각하신다면 서울 수도권을 어느 생각을 쪽이- 한다라면은 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천지개벽이 일어날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지적도로 좀 바꿔볼게요. 자, 평택 고덕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택 고덕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탄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탄. 자, 그래서 동탄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평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남사읍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반도체 클러스터. 예. 자, 여기가 이제 원산면인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를 가지고 이걸 제가 그려볼게요. 자, 평택 고덕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이 여기 있고요. 안성, 그 다음에 이쪽 원산면, 그 다음 동탄,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남사읍이 또 이쪽에 있습니다. 남사읍이.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앞으로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예. 특화단지라고 해가지고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완전 밀어줘요. 예, 그리고 대다수의 자금이 이쪽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쪽에 앞으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세 산업이 될 지역들이고요. 그래서 동탄, 그다음에 용인, 그다음에 평택, 고덕, 안성 이런 쪽에 뭐 땅이나 그다음에 아파트나 건물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앞으로 반도체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될 텐데, 자, 다시 제가 이거를 지적도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가 남사읍이에요. 남사읍이고 여기가 원산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엄청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자, 주거는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여기에서는 갈 만한 데가 어디밖에 없냐면 남사읍이랑 원산면을 갈 만한 데가요. 동탄, 신도시, 그 다음에 고덕 신도시 여기. 자, 제가 동탄에 지지난주에 제가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건물이 다 완전 새 거에다가 완전 삐까번쩍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와, 너무너무 좋다. 진짜 일자리만 동탄에 있으면 동탄 살고 싶을 정도로 뭐 서울까지 안 와도 되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고덕 신도시도 어때요?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사업과 원산면 이쪽에 지금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공장들이 생기고 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오면 거기와 또 연계되는 하청 회사들이나 1차, 2차 벤더들이 엄청나게 많이 또 오겠죠. 네.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겠어요? 여기서 살만한 데는 이런 어떤 사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딱 두 군데밖에 없다. 어디? 동탄과 고덕 신도시. 그래서 여기를 좀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안석이나 뭐 이런 쪽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동탄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주목받고 좀 가격도 많이 네. 올랐는데 네. 앞으로 그럼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지금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또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저는 좋아질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부동산 투자 또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